자, 오늘도 북한 소식부터 사회 정치까지 다양한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그리고 김일성대 출신으로 북한 조선중앙TV 기자를 역임하셨죠. 장혜성 씨,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TV 관계자들은 오늘 굉장히 바빴겠습니다. 평소에 원래 3시 반부터 시작하죠, 방송. 그죠? 오늘 꽤 바빴을 겁니다. 예. 며칠 전부터 예. 이거 준비하느라고 꽤 바빴을 거예요. 그렇죠. 나 사실 거기 있을 때도 한 며칠 전부터 영 복귀하쳤으니까요. 아하. 예. 그런데 오늘은 7시간이나 앞당겨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노동당 대회 우리 홍현익 박사님 첫날 뭐 그냥 보신 소감 뭐 알려져야지 무슨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추정이죠. 추정이고 화면이 나온 게 없고 예. 단지 김정은이가 개회사를 했을 테고 한 뭐 20분이나 30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980년 당대를 그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엔 김일성이가 5시간 동안 중앙위원회 사업 보고 총화를 했거든요. 5시간 동안 했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그걸 했을까? 근데 5시간 아니더라도 한 2시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추정이 되는데 예. 제가 놀란 것은 저는 이제 그 외신 기자도 100명 이상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전 주민들 노동자 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새벽같이 모여서 TV를 시청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다 그래서 당연히 중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예 그 개막 연설하는 것 자체를 보여주질 않았다는 거는 아하. 이건 어떻게 이 주민들이나 외신 기자까지 다 우롱을 할 수가 있나? 예. 이런 식으로 기만적으로 이 큰 대회를 어떻게 치르나 참 예. 북한 괴상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자, 홍현익 박사님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 장혜성 선생님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80년대 당대회 때 조선중앙TV 계셨죠, 그죠? 예. 근데 그때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땐 생중계했습니까? 그때 생중계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5차 당대, 예. 5차 당대 때도 우리 그 70년대죠? 예, 그렇죠. 예. 그때도 사실은 그 북한 주민들을 보기만 하면 4차 당대하고 5차 당대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아. 주민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좀 해결해 주니까. 예. 그런데 6차 당대부터는 뭐 그 바른대로 말해서 그 김정일이 한테 가서 모든 걸 이양해서 김정일이 말하자면 정치가 시작된다는 그런 걸 선포하는 건데 그거 뭐 주민들한테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데 아무튼간에 우리 언론 매체들에서 많이 며칠 전부터 들볶이했던 건 사실입니다. 들볶였다. 그리고 뭐 그날 당일에 가서도 오늘 당대회를 개막한다라는 뭐 그런 보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당연히. 예. 근데 이번엔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잠깐 어쨌든 간에 저로서는 잠깐 미스테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좀 외신 기자들까지 불러다 놓고서 이거 하나도 공개를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코미디라는 게 그거 아무튼 북한은 좀 예? 짐작하기 어려운 나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전체 인민의 서열 1위부터 3천위까지 모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뭐라도 병고가 생기면 그나마로 북한은 그냥 망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을 데려다 놓고 방파제로 삼았다. 아하. 이게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아니. 이 추정하는 것 자체도 창피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를테면 F-15도 있고 B-2 스텔스 전략 그렇죠. 폭격기도 있고 B-52도 있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겁에 떨어가지고 이걸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예.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5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과연 설득력 있게 그 사업 총괄을 하는 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녹화 중계를 할 것이다. 편집해가지고 잘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보여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회사라도 보여줘야지. 글쎄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외신 기자 뭐 차 교수님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렀는데 돼. 저도 뭐 갔는데 통일부 기자 출입 기자를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사실 이 북한의 이 행태는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외신 보도를 보니까 외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농락당했다. 이 당대 7차 당대회 한다고 초청해낸 이 기자들을 오후에는 저 공장 견학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외신 기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는 뭐 나름대로 추측하기로는 지금 이번에 노동당 대회가 지금 36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7개월 전에 또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아하.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계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신비 전략, 일종의 그러니까 이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하. 하나의 그런 전략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네. 미디어의 신비 전략. 우리 미디어 전문학자로서, 미디어 전문학자로서 정말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세계 최고로 미스테리한 국가죠. 진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라인데 외신 기자를 100여 명 넘게 불러놓고 밖에 세워놓고 200m 밖에서 건물만 찍다 가라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집에 희한해요. 초대해놓고 네. 집에 초대한 사람을 문 밖에 계속 서 있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생중계 절대 안 하고 지금 뭐 편집해서 나중에 제일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할 텐데 저는 오늘 이 당대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 양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내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뭘 했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예. 뉴스만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 이름부터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노동당 일당 독재로 계속하는데 민주주의가 웬 말이며 또 거의 뭐 3대째 임금 통치랑 비슷한데 공화국이 또 웬 말이며 그 나라 이름부터 참 미스테리한데 이번에 당대회 하는 걸 보고 참 진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원래 사람이 있잖아요. 열등감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더 막 내세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화국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꼭 집어넣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이거 지금 나온 4.25 문화회관인가요, 여기? 그 장 선생님 거기 뭐 많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잘 납니다. 잘 아시죠? 그 원래 김일성 종합대학 근처죠, 그게. 예, 일단. 거기서 학교 때부터 이제 그 근처에서 노셨죠. 그렇죠. 아니 놀았다기보다 그 근처에 계셨으니까. 아, 맞습니다. 원래 4.25 문화회관이라는 거 28 문화회관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 28 문화회관이라 해가지고 70몇 년도가 제였거든요. 군대들이 달라붙었는데 너무 한심하게 해서 비가 막 새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몇 번 수리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도일 겁니다. 아마 거기가. 여기 앞에 그 전우역이 있고 지금도 눈에 선한데 거기서 뭐 큰 회의를 할 때는 거기 6선석 강다 있고 6선석이 저 아마 7차로에 하가죠. 예. 6선석 강다에서 하고 그다음 천석 무대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뭐 대극장 대공연 같은 거 할 땐 6선석에서 하고 조그만 소공연 할 땐 천석에서 하는데 이번에 그 큰 문제니까 6선석 강다에서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런 당대회를 36년 만에 열면 말이에요. 뭐 이게 바뀌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뭐, 야, 이번에 김정은이가 어떤 지위에 오를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홍 박사님 보실 때는 그럴듯한 예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대 교체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은 공화국 영웅 칭호부터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요. 예,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한 서너 번씩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아직 자기가 최고직위에 올랐는데 공화국 영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 칭호부터 일단 받고 나서 영웅이고 4년 이상 잘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들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뭐 우주 강국과 뭐 핵 강국을 만들었다. 그걸 아주 슬기롭게 잘했다. 저거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했다. 이걸 가지고 예. 이제 그러니까 아주 명실공히 원수 직함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예. 직함이 여러 개잖아요. 예. 김일성이는 주석이고 영원한 주석. 그리고 김정일이는 영원한 총비서이자 국방위원장. 예. 근데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은 당 제1비서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고 인민군 총사령관 요걸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총사령관은 1등직이지만 다른 거는 1등직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기장을 받든지 아니면 총서기를 받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름을 피해야 된다 이거죠. 중복되는 그렇죠. 직책을. 그리고 중국의 또 시진핑 같은 경우에 주석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총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골바초프는 그 서기장이고 그렇죠. 그 이걸 다 피할 수 있는 거를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 보니까 과거에 그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란 직함이 있었답니다. 당 중앙위원회라는 건 사실 소련에서도 과거에 흐르시초프를 예. 브레즈네프와 이 뭐 코시킨 이런 사람들이 예. 쫓아낼 때 당 중앙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쫓아냈거든요. 그럴 예. 정도로 중앙위원회도 막강한 기구인데 여기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아. 최고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직함을 만들면은 되는데 일단 김정은의 정책을 보면 군에서 당으로 이 권력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당에서 뭔가 직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자리를 하나 뭔가 맞지 않을까 그게 추정입니다. 오늘 예. 이 당대회 뉴스 나오면서 이제 김정은이 어떤 호칭을 받을까? 그렇죠. 이게 거의 셀프 대관식 아닙니까? 근데 어떤 호칭을 받을까? 그 기사가 쭉 나오고 그 밑에 댓글 달렸는데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냥 황제라고 해라. 황제라고. 네. 저는 그게 솔직할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신격화 작업을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네. 그 신격화했던 뉴스가 나온 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이 김일성 때는 이제 김일성이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또 그렇죠. 축지법을 써서 하루에 수십 군데 가서 전투를 했다. 네. 이런 거 나오고 김정은도 김정일도 지형을 이렇게 확장하는 무슨 기술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처음으로 골프를 쳤는데 처음 골프에서 홀인원 5개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김정은은 3살 때 가제트. 김정은은 완전 늘어났다 줄어났다 3살 때 하는. 운전했다. 뭐 이런 것도 네, 나오고 그쵸. 이 다리가 신격화가 쫙 거의 늘어나가지고 5살이가 코미디. 예, 가제트 거의 가제트 수준인데.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또 하나 출연하는 게 김여정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김여정이하고 지금 흔히 김경희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관계도 유사하죠. 김정일과 김경희 관계 그리고 김정은 대 김여정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김여정이는 지금 김정은이가 나이가 30 조금 넘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작년 10월 10일 날 당 창건대 예. 행사할 때도 뒤에서 쫄망쫄망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행사를 빈틈없이 이렇게 지휘하고 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사실 김여정이가 갖고 있는 직함이란 게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차관급 문화부 차관이나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당 서기실 부실장 정도 되는 게 아닌가. 그 김정은의 일상을 다 일정을 체크하고 경호나 일정 이 만나는 사람들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이를 지금 당 부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을까. 예. 그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아. 아니면 획기적으로 정치국 뭐 후보위원이나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데 그거와 연관시켜서 김여정이가 지금 선전선동부에 있다면 선전선동부에 그 김기남이 87세고 그래서 서울에도 왔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북한의 괴불스가처럼 이 선전선동의 귀재라 그러는데 87세나 되니까 아예 이 선으로 물러나게 하면 선전 비서까지도 시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선전 부장 정도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게 추정입니다. 김경희 같은 경우에도 국제부에 쭉 있으면서 과장을 하다가 갑자기 경공업부 부장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김여정도 선전선동부를 떠나서 조직지도부 그냥 부부장으로 옮긴다든지 뭐 다른 인사 이동도 가능하고 아니면 최대로 올려준다면 정치국 후보위원 정도까지 올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북한에 나이 든 사람들 참 기막히면 내놓고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 그 김정일이 내세울 때만 해도 김정일이 뭘 한 게 있어요. 사실 내리얘기해서. 김정은이가 김정일이. 정일이. 예, 예. 근데 갑자기 뭐 후계자다 뭐 어쩌다 차트에서 내세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김여정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는 거 없고 무슨 전에 뭘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걸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 부부장 지금은 부부장이지만 부장으로 시킨다 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예. 시킨다 뭘 시킨다 하더라도 북한에 나이 좀 든 사람은 이야 이거 정말 세상 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걸 좀 자괴감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저 간부 사업을 하는 거 지금 그 김정은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간부 사업을 하는 건 중앙당 조직 지도부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연준이가 기본 연출 이 다 모든 게 조연준이 연출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연준이도 이런 걸 생각 안 하고서 여자애한테 나와서 갑자기 뭘 시킨다. 이거 참 조연준이 나이 좀 든 사람이니까 자기로서도 많이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뭐 이거는 좀 주변에 관한 얘기인데 영국 BBC가 북한의 민낯을 드러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왜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제 거기 갔지 않습니까? 북한. 그거 김일성 종합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인터넷 한번 접속해 봐라니까
말을 영어를 막 수술수술 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예?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서 예. 사실 그 당연한 일인데 서방은 굉장히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당황하죠. 네. 영어는 참 잘하는 모양이에요. 글쎄 영어 같은 건 그건 저 뭐야 그러니까 그 아마 그 외대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외고대학. 외문학부 사람들을 앞에다 내세웠겠으니까 외국어는 잘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원래 그 외국어 학교를 졸업하고서 종합대학 외문학부에 가기 때문에 완전 외국어는 거의 정말 귀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뭐 인터넷을 말하자면 하지 못했는데 그 나라 안에서만 했지 나라 바깥의 걸 마음대로 못했는데 이걸 해보라고 하니까 그게 당황할 수밖에 있겠습니까? 예. 그건 정말 아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께 이 북한의 노동당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는 사실 오늘에서 일요일까지는 그렇게 큰 얘기는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월요일 날 상당히 이 중요한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